안녕하세요, 켄입니다. 네이튼 학생의 숙제 첨삭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약간 소리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순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우는 약간 있을 거예요. 아마 무언가에 대한 패턴 인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일단 쭉 보죠. 지금 숙제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제가 보면서 추가할 걸 추가해주고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카드 20에 복수 카드 23이니까 세 카드를 쳐내는 속도가 빠르고 좋아요. 딱히 여기서 뭐 대단한 뭔가를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패턴 인지에 의해서 풀어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 암기에 의한 휘발성 지식으로 푸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을 아는 학생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100 더하기 100도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패턴 인지가 없는 학생이 암기력만으로 푼다고 할 때 1 더하기 1부터 100 더하기 100에 이르기까지의 한 90 몇 개, 100개 정도의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걸 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Transitive verb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이것도 제가 일부러 전부 다 받아쓰기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인지가 되지, 그러니까 패턴 인지가 안 일어났다면 풀 수 없는 걸 다른 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사커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축구 선수라는 이거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생이 알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죠. 그거는 축구 선수였다.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he was a soccer playe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 거죠. He was a soccer player. 그래서 이걸 보고 받아쓰기를 썼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진다 라는 거는 그걸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볼게요, 나중에. It is my answer. It is.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볼게요. 여기 일단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는 명확해. 근데 문제는 그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기서 뭘 몰랐냐면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음. 더 중요한 건 다음 시점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중요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 1. 답만 외우기 위해서 잠시 본다. 2. 패턴 인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쓴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이 볼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봅시다. 안 봐. 안 봤어. 안 본다. 학생은 1의 패턴을 1을 선택했다. 즉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는 관계가 없어.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에는 관심이 없거나 매우 적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습관화 되어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학생이 배우는 모든 것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사표만 첨삭을 해주다가 여기를 못 봤던 건데 지금 이제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점점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암기형이 맞아요. 이거 있잖아. 이걸 내가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수업을 할 때 He is not handsome 이랑 He is not handsome 왜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는지 물어보기.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학생이 본인이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연하게 하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안 하는 패턴인지의 영역 문제가 시간의 축적에 의해 어떤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지 인식시켜야 한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학생이 기억력이 선천적으로 좋아서 패턴 인지력을 안 키웠거나 내지는 패턴 인지력이 선천적으로 낮아서 기억력을 키웠거나.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원래 가지면 좋을 만한 거를 안 가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학생이 자기가 생각해온, 자기가 행동해온 그 방법 하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좀 더 보죠. 저거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단순 암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마 신나게 할 거예요. 암기력이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타고난 것도 파닉스, 즉 해독 능력 이쪽도 좋고, 근데 문제는 패턴인지에서 약간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해줄 거는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암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이게 있는데 뭐였죠? 핸섬 이거였죠? 핸섬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설명이 나와 있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따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주면서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물어봐야 될 것은 She is a pretty,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 만약에 그럼 이거를 이해하고 고쳐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느낌에 의존한다는 거. 개념은 같아요, 사실. 관사가 쓰일 리가 없다라는 건데, She is pretty.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도 알 수가 없죠. 일단 보자. 됐지. 이렇게 해서 일단 낱장짜리 문제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무언가가 생겨난다 라고 해서 이제 받아쓰기,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이는 게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어떻게 인식시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